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이제 24년이 돼서 AI 개발을 한 8년차 정도 했고, 저희는 100건 이상의 AI 도입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초기 기업들의 AI 인프라가 없는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정제하고 AI를 기업에 도입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상담을 도와드리고 그대로 진행드렸습니다. 저희는 총 10명의 개발자 중에 80%가 AI 개발자로 이루어진 그런 회사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죠. 금융, 교육, 제조 할 것 없이 다 쓰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이런 형태의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된 AI를 의미합니다.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냐면, 금융에서는 상품을 추천을 하거나 재테크 관리하거나 그렇게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능형 개인 비서, 돌봄 서비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조에서는 생산 효율성 향상으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챗봇도 가장 대표적인 예의 중 하나죠. 챗GPT를 통해서 이게 챗봇 형태로 AI가 응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아니면 이미지도 생성을 해주고 하는 형태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고 때는 저희가 AI가 되게 놀라웠다, 놀랍구나 정도였지만, 이제 생성형 AI가 나타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산업에 쓰일 수 있구나, 산업의 매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가 내 평생 두 번째로 겪는 혁명적인 기술의 혁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불과 작년 3월 20일 딱 1년 전이죠. 기업들도 이 기술의 활용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많은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챗GPT가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에 앤드류 볼렌 HP 테크벤처 책임자는 생성형 AI 등장은 인간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데요.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곡선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챗GPT가 훨씬 더 빠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전 속도라면은 2023년을 기준으로 15년 안에 전 세계 공정의 50%가 자동화될 수 있는 정도다. 그래서 이미 다양한 스타트업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1.5년, 한 2년 가까이 초기 기업의 AI 개발을 도와드리면서 봤는데, AI의 가장 큰 화두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뭔가 줄이고 그런 비용을 감소할 수 있고, 그 감소한 만큼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AI가 된 것 같아서, 지금 모든 기업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 기업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봇에는 AI가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챗봇은 대화형 인공지능의 한 종류로 인간의 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처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라고 해서 다들 알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이런 AI 중에서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걸 LLM이라 하거든요. 이런 거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 이전에서는 룰 베이스드 규칙 기반의 챗봇이 있었습니다. 지금 왼쪽 부분에 스윗 밸런스라는 그런 업체에서 챗봇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챗봇을 하려고 하면은 배송, 제품, 주문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떠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일일이 뜨면은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계속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을 클릭하면은 주문에 대해서 뭔가 문의를 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LLM 이후 생성 AI가 나온 이후에 인공지능 챗봇은 달라집니다.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정해진 카테고리, 정형화된 틀 속에서만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물어보게 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AI 챗봇 도입에 대해 600자 이내로 서술해 달라 라고 하면은 챗GPT가 이렇게 잘 주는 것처럼, 이것들을 이제 챗GPT 사용을 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들이 CS를 할 때나 직원 교육을 할 때나 이럴 때도 정형화된 시나리오 뿐만이 아니라 자연어 기반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게 한 게 AI 챗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룰 베이스 챗봇과 AI 챗봇의 좀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룰 베이스 챗봇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챗봇을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답변 제어가 쉽고
예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주문이면 주문에 관련된 그런 상황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이미 설정해 놓은 답변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시나리오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전한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구축 비용이 높지 않다, 이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나리오대로만 챗봇과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문에서 뭔가 뭐 이태리에서 주문한 사람에 대한 시나리오가 만약 없잖아요. 국내에서만 주문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니즈를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상담사를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CS 챗봇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화된 거에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될 수 없는 업종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교육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그런 카테고리 속에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들어오면 챗봇을 사용해도 하는 건 상담사 연결, 탭 연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룰 베이스 챗봇이 충족시켜주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챗봇도 사용자 의도를 파악할 수 없고, 또 단점이 뭐냐면 채널톡이나 뭐 네이버 톡톡 아니면 카카오 일반 챗봇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는 게 구축이 비용이 높진 않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시나리오대로 다 설정을 해놔야 돼요. 사용자가 이런 문의를 했을 때 이런 답변을 해라, 그럼 이런 카테고리를 했을 때 이런 걸 해라,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정하는데 이게 시나리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잡해지고, 뭐 한번 세팅해두면 편하겠지만 그 구축하는 것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챗봇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맞춤형 답변이 가능합니다. 자연어 처리 AI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자가 뭐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인지니어링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릴 건데, 이걸 통해서 업무나 고객 대응, 정보 검색 등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답변 제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는지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 비용이 되게 높습니다. 토큰 사용비라든지 API 사용비라든지 그것들을 AI 챗봇을 구축을 하려면 AI 챗봇을 관리하고 모델링을 뭔가 데이터에 따라 개선을 해주고 성능을 개선해줄 수 있는 그런 AI 전문 인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이 AI 챗봇을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구축 비용에서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에 대해서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는 듯이 말합니다. 지금 챗GPT만 하더라도 푸바오라는 그 팬더곰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 곰이 이제 언제 중국으로 가냐라고 하면 내년에 간다라고 하는데 이미 중국에 가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나 이런 것도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세종대왕이 아이패드를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은 그런 사건은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환각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런 단점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또 나왔으니까 너무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룰베이스 챗봇과 인공지능 챗봇의 장단점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인공지능 챗봇의 문제점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환각현상,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라고 하면은 허무맹랑하게 이걸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을 환각현상이랍니다. 그다음 탈옥현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악의적 사용자가 챗봇으로 하여금 이상한 답변을 내놓도록 막 조정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챗봇이 반응을 하는 현상입니다. 회사를 비난하고 고객에게 욕설을 퍼붓는 AI 챗봇도 있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가, 위험한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됐지만 아직 이런 문제들은 해결돼 가는 과정이고, 이거에 대한 대응책도 어느 정도 마련되긴 했지만 100% 완전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챗봇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자연어 처리 모델에 입력할 것들을, 그러니까 챗GPT나 뭐 챗봇한테 이제 명령을 하고 뭔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질문을 하는 자체를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 프롬프트를 최적화하는 과정, 프롬프트를 어떻게 AI가 쉽게 이해하고 더 좋은 답변을 줄 수 있게 만들지를 만드는 과정을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좋은 질문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하겠네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면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뭐 이런 도입에 대해서 서술해 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를 서술하고 항목에 대해 넘버링과 굵은 글씨로 강조해서 시각적으로 정리된 글을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원하는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과정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 이런 것들의 데이터 풀의 한계를 늘리고 이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게끔 조금 더 개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주요 기술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퓨샷 러닝과 그다음에 연쇄 체인 오브 서트 프롬프팅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퓨샷 러닝 같은 경우에는 예시와 답변을 미리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정답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어 라는 예시를 감정은 긍정적, 아무것도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감정은 부정적, 이런 것들을 주면서 새로운 텍스트를 주는 거예요.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도전적이었어, 감정 딱 하고 물음표를 하면 앞선 예시들을 학습을 했으면 이 감정에 대해서 결론을 대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선 3가지 예시가 있었죠. 그래서 이 퓨샷, 조금의 데이터를 얘가 학습시켰다. 그래서 퓨샷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거 바탕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쇄 체인 오브 서트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게 복잡하면은 이거를 단계별로 계속 답변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먼저 집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라고 하면 계산해 주겠죠. 거리는 45km고 시속 6km로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도 알려줘 그러면 알려줍니다. 그 다음 이것도 알려줘, 최신 시간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기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복잡한 문제를 쪼개서 단계별로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는 이런 게 있고 딥하게는 더 많은데 이 내용을 이제 벗어나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RAG 기술인데 요즘에서 가장 핫한 기술이죠. 이게 2023년 8월 이후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기술 같은데 최신 기술이기도 합니다. 생성 AI에 있어가지고 특히 자연어 처리 모델에 있어가지고 이 기술이 없으면은 환각 현상이나 탈옥 현상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기술로는. 그래서 RAG 기술이 그런 환각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안이라서 핵심적인 기술이라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검색 증강 생성의 약자라고 해서 주어진 질문, 프롬프트가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과 가장 연관이 높은 정보를 DB에 내서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라고 하면 세종대왕을 DB에 검색하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답변을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색 결과와 이제 챗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검색 기술을 생성 기술에 융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겠네요. 그래서 인공지능 챗봇과의 대화는 인간과 대규모 데이터셋과의 상호작용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 수만 데이터 풀에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졌다 이런 데이터는 없잖아요. 없으면은 그것들을 답변 안 하게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제가 가진 게 최신 데이터다 라고 하면 그걸 최신 데이터를 DB화하면은 오히려 없는 정보들, 그러니까 DB에 적재한 정보들이 있으면 그거 바탕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인 튜닝이나 그 레그 기술 사이에 차이점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파인 튜닝 같은 걸 하려면 학습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일단 많이 필요해요. 파인 튜닝이라고 하지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서버라든지 학습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레그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습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줄어들어서 데이터베이스만 구축을 해놓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데이터 액세스를 통해서 챗GPT가 대답할 수 있는 그 솔루션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기업은 되게 보안이 중요하다. 이런 고객들의 정보들이 유출이 되면 안 되는데 챗봇이 갑자기 그런 거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고객한테 이런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면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 DB와 보안 데이터를 레이블링 해가지고 이 부분은 보안 데이터라서 이걸 답변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RAG 기술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다음에 환각 현상을 완화할 수가 있다. 이 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RAG 흐름도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큐멘트를 첫 번째로 그 문서 내에서 지식들을 새롭게 이제 전처리를 합니다. 프리프로세스 다큐멘트를 해서 다큐멘트를 전처리하고 그거를 하나의 임베딩을 하는데 문서를 수치화시킬 수 있는 그런 AI 모델에다가 넣습니다. 그럼 수치화가 되면은 벡터 DB라고 하거든요. 이게 벡터 기반 DB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저장을 한 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사용자는 챗봇 이렇게 카카오톡이든 슬랙이든 챗봇을 통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아니면 홈페이지 자체에 있는 챗봇이든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게 쿼리가 넘겨져 가면서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DB에 다시 이제 쿼리를 날립니다. 그러면 그 벡터DB에서 앞선 그 지식에 근거해서 가장 유사한 답변을 찾아내서 그거 바탕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에게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 프롬프트와 쿼리가 함께 이제 입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프롬프트만 입력이 됐을 때랑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RAG가 챗봇한테 답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CS를 하시는데 채널톡이나 뭐 이런 것들 이용하신다 라고 했을 때 AI API를 DB화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연동시키는 것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작되는 기업용 AI 챗봇들은 대부분 라지 랭귀지 모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RAG 기술, 이거를 결합해서 커스터마이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용의 이제 AI 챗봇이 어떻게 도입되는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RAG 기술을, 레그 기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문서들을, 아니면 동영상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DB화,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업 문서들은 텍스트로 돼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PDF, 워드, 한글, 엑셀, 카카오톡 대화, 아니면 슬랙, 이메일, 너무 다양하게 돼 있죠. 이 파일들의 이제 본질은 텍스트인데 이거를 특별한 처리 없이 막 데이터베이스화 하면은 이거는 순서 없는 사전에서 단어 찾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한번 전처리나 DB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다양한 도처에 있는 데이터 형태들을 일관되게 하나의 벡터DB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 그런 파이프라인 구축이 정말로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RAG에서 검색기가 있고 생성기가 있는데 이 검색기에 리트리버라고 합니다. 이거의 성능을 올리기 위한 방안 연구는 현재 RAG 기술 연구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고 아직 전 분야에서 상용할 만한 수준까지의 성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문제 때문에 아직은 크게 기업용 AI 챗봇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하루 지나면은 또 새로운 논문이 발표되고 계속 기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의 개화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디피니트 자체에서도 자체 데이터 처리 기술과 리트리버 연구를 통해 RAG 기술을 이용한 기업용 AI 챗봇을 개발 중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실제로 기업에서 AI 챗봇을 쓴 게 리걸테크인 로우앤굿에서 출시한 법률 상담 AI 챗봇이 있습니다. 친구가 제 돈을 1년 전에 1개월 만에 갚겠다고 해서 빌리고 아직까지 안 갚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었잖아요. 그럼 AI가 먼저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거는 유카운 측을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문의하게끔 하도록 이런 식으로 연동을 시켜놨더라고요. 잘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챗GPT 스토어라든 GPTs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 법률 상담 챗봇을 만들었는데 한국 법률 상담사는 이렇게 된다, 의뢰 내용 요약을 해주고 법률이 적용된 내용과 해서 그다음 예상되는 결론까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상담을 좀 퀄리티 있게 할 수 있게끔 나름 구축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업체가 있냐면 페르소나 챗봇 제작 업체 중 하나인 AI Like Me가 있어요. 푸바오 챗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바오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안녕, 나는 푸바오라고 해봐오. 너는 누구야? 이렇게 하면 나는 사람이다. 뭐하고 지내냐? 중국에 다시 갔다고 했는데 내년에 중국으로 돌아간다 라고 했는데 이미 중국에 갔죠. 그래서 이렇게 푸바오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이제 최신 데이터가 연동이 된 것 같진 않지만 그런 푸바오의 데이터 Q&A 데이터를 푸바오의 특성들을 학습해서 AI 챗봇이랑 대화할 수 있게끔 만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저희의 챗봇 도입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마케팅 교육 업체 중 하나인 고객의 눈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여기에서는 상담원 한 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고객 문의를 일일이 대응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계속 강의 이거 전자책을 언제 주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결제는 어디에서 하나요? 이런 계속 문의 처리를 해야 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챗봇 역할 같은 경우에는 고객 문의를 대응하고 어떤 강의가 있는지 어떤 강의 필요한지 안내를 하고 고객의 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챗봇의 역할이었습니다. 실제로 강의 추천 좀요라고 하면은 저희 사이트에 있는 그 디피니토가 이제 고객의 눈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해 줍니다.
요청하신 강의 추천을 도와드리기 위해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냐, 뭐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준다. 그럼 강의 추천 가능 뭐 이렇게 오타가 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자세하게 AI 챗봇이 자신이 아는 선에서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평회계법인이라는 그 여의도에 위치한 한 회계법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회계 업무에 대한 고객 대응을 AI 챗봇을 통해 대체하고 싶었던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기업용 AI 챗봇이 되게 필요했다. 그래서 챗봇의 역할은 고객 문의를 대응을 하고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한 회계 업무, 복잡한 것들은 이제 상담사를 연결을 시키도록 오히려 유도를 하고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회계 업무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Q&A나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이라고 하죠. 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를 통해서 DB화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전문적으로 답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대해서 알려달라 라고 해도 잘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주피디님 요즘에 그 유튜브 100만 유튜버였었던 신사임당님도 의뢰를 했었었는데 비즈니스 PT를 하는 데서 강의 내용이 되게 방대해서 스태프들 그러니까 코칭을 해주는 그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 수강생 문의를 일일이 대응하기가 힘든 상황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의 비즈니스가 되게 다양하고 스태프들도 어떻게 보면 이 강의가 한 200개 되는데 이것들의 내용 숙지가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답변을 해주려면은 어떤 강의의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데 그걸 매번 학습하고 외우고 할 수가 없으니까 AI 챗봇이 이런 문의예요. 그거는 어떤 동영상에 어떤 위치를 보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스태프들을 보조할 수 있어가지고 훨씬 더 업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챗봇 역할은 질문에 해당하는 동영상 강의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주고 비즈니스 PT에 있는 강의 내용을 분석해주는 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3가지 요건이 어디 동영상에 있나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7강 7-4강에서 12분 29초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다. 다음 농경 사회에 대해서 비유한 강의 부분이 어딘가요? 이 강의 내용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은 저 같아도 이제 강의를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되게 편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챗봇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고려 요소가 있으면 될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업 데이터, 라지 랭귀지 모델, RAG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들을 모아봤는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방법을 수십 가지를 일일이 다 공부해야 하는지 프롬프트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다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데이터가 매번 수정되고 추가되고 하잖아요. 새로운 신규 데이터, 다음 달이면 신규 데이터 나오고 그것들을 어떻게 업로드하고 어떻게 업데이트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라지 랭귀지 모델도 요즘에 제미니 아니면은 라마2 옛날에 여러가지 알파카 온갖 모델들이 다 있는데 챗GPT 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회사에 맞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 그 다음 레그 기술에서는 우리 회사 챗봇을 만들려면 레그 기술 이거 어떻게 적용하는 거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챗봇 도입 시에 가장 중요한 이것은 챗봇 파이프라인 구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구축 파이프라인과 프롬프트 처리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챗봇 파이프라인 이 3가지가 합쳐서 이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챗봇 파이프라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구축 파이프라인이 정말 중요한데요. 각각 이제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문서, 한글 파일, 채팅 대화 내역 이거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인베딩을 하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해주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정말 핵심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구축됐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용자 질문에 따라서 이 DB를 조회하고 회사 자체 질문과 회사 질문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 다음에 생성을 해주는 이런 프롬프트 처리 파이프라인도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축과 프롬프트 처리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잘 구축이 되면은 AI 챗봇의 도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